こんなにちゃんとした恋愛映画をやるのは初めてで、毎シーン毎シーンすごく本当にちいちゃんとジョゼと恋愛をしてる感じですごく切ない映画だったんですよ。やばいいや、こんなに心に残る映画は(2000년대) 영화 워터보이즈,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등의 작품으로 센세이셔널하게 등장해 한국에도 얼굴을 알린 츠마부키 사토시.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1980년에 태어난 츠마부키 사토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일로 인해 요코하마로 이사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그가 연예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생 때인 1997년 우연히 들린 게임센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이곳엔 세계 최초의 스타 발굴 어트랙션인 스타 오디션이란 기기가 있었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얼굴이 사진으로 찍히고 그걸 바탕으로 심사위원들이 오디션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니폰 방송, 일본의 소속사 아뮤즈, 호리프로가 합작한 것인데 놀랍게도 이 오디션에 참가한 인원은 전국적으로 300만 명. 그 속에서 츠마부키 사토시는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데뷔합니다. 데뷔 전엔 잡지에 고교생 모델로도 등장했는데 프로 모델이 아닌 독자 모델로 나온 이 잡지에서 인기를 얻어 표지 모델을 몇 번이나 했을 만큼 어린 시절부터 그의 외모는 탁월했습니다. 그가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01년 영화 워터보이즈에 출연하면서부터입니다. 극중 유일한 수영부의 수영 선수인 스즈키는 수영대회에 출전해서 8명 중 8등을 할 만큼 우울한 성적을 기록합니다. 수영부의 부원은 단 한 사람, 해체 위기에 놓인 그 순간 학교의 새로운 미모의 사쿠마 선생님이 수영부로 부임을 합니다. 그러자 단숨에 3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는데 알고 보니 사쿠마 선생의 전공은 수영이 아닌 수중 발레라는 것이 문제였죠. 수중 발레란 말에 기겁을 하고 지원자들은 도망을 갔고 결국 남은 것은 스즈키를 포함한 5명뿐. 그래도 열정적인 사쿠마 선생의 지도하에 이들은 첫 수업을 받게 되는데 선생님은 알고 보니 임신 8개월째였고 출산 휴가를 떠나며 이들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축제인 문화제의 날은 다가오고 농구부는 문화제를 위해 수영장을 쓴다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별 생각 없이 수영장을 넘겼지만 이내 오기가 생긴 부원들은 다시 수영장을 돌려줄 것을 얘기하고 그러자 농구부는 문화제를 위해 수영장에 풀어놓은 물고기를 다 잡으면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물론 수영장을 내주겠다는 말은 수영부를 놀리려고 한 말이었죠.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5명은 밤에 몰래 수영장에 들어와 물을 다 빼고 물고기를 잡기로 합니다. 하지만 곧 경비 아저씨가 돌아오고 잡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는데 다음날 와보니 물고기는 다 죽어있고 수영부는 수족관에 물고기 값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이때 번뜩인 아이디어가 바로 수중발레 공연. 공연 티켓을 팔아 번 돈으로 변상을 하겠다며 갑자기 열정이 치솟죠. 하지만 수중 발레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전은 없었고 노력한 결과를 선생님께 보여주는 날 하필이면 오디오가 고장나 불이 나고 부원인 사토의 머리는 불에 타버립니다. 결과는 엉망진창. 우여곡절과 좌절만 반복되던 그때 우연히 바다에서 훈련하던 그들을 보고 누군가 익사사고인 줄 알고 신고했고 생뚱맞게 이 사건이 매스컴에 뜨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됩니다. 그렇게 다가온 공연 하루 전날 이번엔 학교에 갑자기 난 불에 소방차가 진화를 위해 급한 대로 학교 수영장 물을 사용하면서 물이 바닥나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타마키 히로시, 츠마부키 사토시의 풋풋한 시절을 볼 수 있으며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학교의 감성과 특유의 코믹스러움을 잘 집합해놓은 영화로 평가받습니다. 배우를 시작하려고 했던 당시 츠마부키 사토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끄러웠고 무력감마저 느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렇게 배우에 대해 혼자서 공부하게 되었고 대본은 최소 25번 이상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워터보이즈는 제25회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우수 나무 주연상과 신인 배우상 등을 탄생시켰는데 사실 워터보이즈는 남학교인 사이타마 현립 가와고등학교의 수영부를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 방송에서 가와고등학교의 수영부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는데 프로듀서가 영화 제작을 결심했고 이후 야구치 감독이 합류하며 영화로 제작되었는데요. 최종 10억엔의 흥행 수입을 거둬 결과적으로 대히트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츠마부키는 2002년엔 드라마 런치의 여왕으로 다케우치 유코와 함께 출연해 지명도를 높였고 그 다음 해엔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 출연하며 지금까지의 순수한 소년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한층 연기의 폭을 넓혔습니다.
심야의 마작 게임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츠네오. 이곳의 가장 큰 화제는 밤마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유모차 안에는 큰 돈이 있을 거다, 약이 있을 것이다 등 손님들은 온갖 추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츠네오는 언덕길을 달려 내려오는 유모차와 마주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츠네오와 조제는 만나게 됩니다. 조제는 다리가 불편합니다. 할머니는 그런 조제를 유모차로 산책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밥을 먹으러 오라는 할머니의 초대에 츠네오는 집으로 가게 됐고 요리를 하는 조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 의자까지 기어 올라가 앉지만 막상 요리가 끝나면 그냥 땅에 떨어져 엉덩방아를 찢는 모습이 인상 깊이 남았죠. 집안에만 있는 조제는 할머니가 주워온 헌책을 하도 많이 읽는 바람에 이것저것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どれも読み返しすぎてもう内容全部覚えてしもた。それで妙なことばっかよく知ってんだな、さては。 썸을 타는 관계, 하룻밤만 즐기는 관계 등 진정한 관계를 피하며 가벼운 관계만 가졌던 츠네오는 어느새 조제를 신경 쓰게 됐지만 여차저차 둘은 멀어지게 됐고 우연히 조제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있을 조제가 걱정되어 그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帰れって言われて帰るようなやつは早く帰れ。 그렇게 둘은 연인이 되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이별하게 됩니다. 조제와 헤어진 후 썸녀였던 카나에와 다시 만나지만 알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치며 폭풍 오열하며 조제에 대해 진심이었던 감정을 깨닫게 됩니다. 別れても友達になれる種類の女の子もいるけどジョゼは違う。僕がジョゼに会うことはもう二度とないと思う。 이 영화는 다나베 세이코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하는데 츠마부키 사토시는 이 영화를 통해서 호치 영화상 최우수 남우주연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영화제 최우수 남우주연상 등을 수상하며 배우로서 한 단계 올라서게 됐습니다. 스스로가 엄청나게 노력가인 만큼 연기력이 뒷받침되었고 상당수 꽃미남 배우들과 달리 배우로서 백수, 사이코 형사, 천재 살인마 등 다양한 배역을 맡으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특히 제일동포 이상일 감독과 함께한 영화인 악인에서는 연기파로 거듭났는데 우발적 살인을 저질러 쫓기게 된 청년 유이치를 연기하며 일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차지했습니다. 악인 전과 후에 연기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이 영화 전에는 캐릭터의 말투, 자세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계산하며 연기했지만 악인 때부터는 그냥 다 내려놓고 인물 자체가 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내면적으로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다 보니 연기가 늘 즐겁진 않은데 슬픔을 안고 살아온 살인마를 연기한 악인의 후유증은 심해서 2년이나 여운이 남았다고 합니다. 츠마부키의 깊은 고독과 심연이 돋보이는 작품이죠.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데 한일 합작 영화 보트에 같이 출연한 배우 하정우와도 친분이 있어서 종종 술을 한 잔씩 하기도 했고 영화 아가씨의 촬영차 하정우 씨가 일본에 갔을 때도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츠마부키는 배우 송강호, 나홍진 감독의 팬이라고 하는데요. 사적으로는 2004년 방영된 오렌지 데이즈에 함께 출연했던 시바사키 코우와 4년 정도 사귀며 결혼 초읽기란 얘기까지 나왔지만 결국 결별했고 2016년에 배우 마이코와 4년간 교제를 거쳐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에도 첫 아이의 임신을 발표하며 이제는 아버지가 되었는데요. 2000년대 초중반 시원시원한 외모로 이목을 사로잡았던 배우 츠마부키 사토시. 워터보이즈와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등 추억의 일본 작품에 출연하며 그 시절 일본 연예계를 이끌었던 그는 이제는 44살이 되었습니다. 배우로서도 아직 열연하며 최근엔 히라노 게이치로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한 남자에서 변호사 역을 연기했습니다. 어느 날 그를 찾아온 리에라는 여성으로부터 그는 죽은 자신의 남편을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됩니다. 아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달리 남편은 이름, 과거 모든 게 다른 한 남자였는데요. 이 영화는 제46회 일본 아카데미상에서 최다 8관왕의 영예를 누렸고 츠마부키 사토시는 악인 이후 12년 만에 두 번째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